혹시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토스트 한 조각만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무겁고 예전처럼 음식을 즐길 수 없어서 답답하셨죠?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소화불량 때문에 식사가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30년간 소화기 내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 5분 투자로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지고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제 환자분들은 한 달 만에 아침 식사가 기다려지고 소화불량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소화 불편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아침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놀라운 사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토스트 2조각과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계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엔 아침만 먹어도 오후까지 속이 무거워요. 저녁에도 입맛이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바로 딱딱한 토스트를 급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커피까지 한 번에 마시니 위가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원인을 확인해 보니 아침 식사 루틴과 소화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와 장의 소화 기능은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식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믿기 어렵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부터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30% 가까이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냐라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건데 간단한 루틴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건강을 회복하는 4가지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위장 예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장을 깨워주세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하는 것처럼 위도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위가 소화 준비 완료 신호를 받으면 이후 식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위가 수축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따뜻한 물은 위벽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섭취하기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은 꼭 잘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어야 해요. 급하게 먹으면 위가 서서히 소화 효소를 분비할 시간이 없어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음식을 씹을 때 나오는 침도 굉장히 중요한 소화 효소예요. 충분히 씹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소화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음식 구성이에요.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장 운동이 촉진되고 소화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찜에 채소 몇 가지와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만 균형 잡힌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음료 타이밍입니다. 커피나 녹차, 오렌지 주스 등은 식후 최소 30분 뒤에 드세요. 식사와 함께 마시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커피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어서 빈속에 마시거나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속쓰림의 원인이 됩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소화되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도 더 좋아져요. 이 네 가지 원리만 지키셔도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이제 연령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이에 따라 소화 능력과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지거든요. 먼저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루틴입니다. 60대는 아직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시기예요. 따뜻한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서 부드러운 오트밀과 달걀찜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 시기엔 단백질과 섬유질의 균형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트밀은 너무 되직하지 않게 물을 충분히 넣고 끓여서 드세요. 여기에 바나나 반 개나 블루베리 몇 알을 넣으면 단맛도 나고 항산화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달걀찜은 완전히 익히지 말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60대 분들은 아직 활동량이 많으시니까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도 필요해요. 현미밥 반 공기 정도나 통곡물 빵 한 조각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흰 쌀밥이나 흰 빵보다는 통곡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70대 어르신들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음식은 반숙 달걀, 찐 채소, 삶은 두부를 추천합니다. 이 시기엔 너무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 좋아요. 찐 채소는 브로콜리나 당근, 호박 등을 살짝만 쪄서 드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최고의 식품이에요. 차가운 두부보다는 살짝 데워서 드시거나 순두부찌개 형태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한 끼에 단백질을 12종류만 드세요. 너무 많은 종류를 섞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양도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걀죽이나 채소죽,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죽을 만들 때는 너무 진하지 않게 물을 충분히 넣고 오래 끓여서 알갱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세요. 국물도 너무 짜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미역국이나 북어국 같은 담백한 국물이 좋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점은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최소 20분은 잡고 천천히 드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시지 마시고 음식에 집중해서 드시는 게 소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먼저 완벽한 아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다음 식사를 시작하세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칭 할 때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 허리에 손을 얹고 좌우로 살짝 틀어주면 됩니다. 복부 마사지도 효과적이에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보세요. 식사 속도는 한 입을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다 보면 습관이 될 거예요. 젓가락을 한 번 집을 때마다 입안에서 충분히 씹힌 다음에 삼키세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달걀은 완전히 익히지 말고 살짝 반숙 상태로 만드세요. 흰자는 익고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정도가 가장 소화하기 좋아요. 채소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찜이나 데치기로 조리하세요. 특히 나물을 무칠 때는 참기름을 조금만 넣고 너무 짜지 않게 간을 맞춰주세요. 생채소는 소화가 어려우니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튀김이나 바삭한 조리법은 가급적 피하세요. 기름기가 많으면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같은 닭고기라도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훨씬 소화하기 쉬워요. 음료 선택도 신경 써주세요.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너무 단 음료는 위산 분비를 방해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를 드실 때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연한 녹차나 보리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기만 해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서서 보시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이틀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도 소화 건강 관리법이 달라져야 해요. 우리 몸은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때는 시원한 채소와 부드러운 단백질을 조합해서 드세요. 오이 냉국에 두부를 넣거나 찬 국수보다는 미지근한 국수가 좋아요. 여름에 너무 차가운 음식만 드시면 위장이 수축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져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차가운 디저트도 가급적 피하세요. 대신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상온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찬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드세요. 탈수되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죽이나 수프, 소량의 생강이나 계피를 활용해 보세요. 몸이 차가워지면 소화 기능이 더욱 떨어지거든요.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데워주는 게 중요해요. 생강차나 계피차를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몸도 따뜻해져요. 다만 너무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적당히 우려서 드세요. 생강은 한 조각 정도, 계피는 작은 스틱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지니까 물을 더 자주 드셔야 해요. 난방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가습기를 틀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인 봄과 가을에는 면역력이 감소하기 쉬워요. 이때는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을 더욱 신경 써 주세요. 제철 나물이나 제철 과일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봄에는 냉이나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을 살짝 데쳐서 드시고 가을에는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달콤한 채소를 쪄서 드세요. 제철 음식은 그 계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때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날씨가 급격히 변할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기온차가 클 때는 위장도 예민해지거든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드시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먼저 좋은 재료 선택법입니다. 신선한 채소는 색깔이 선명하고 잎이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시들거나 누렇게 변한 채소는 영양소도 떨어지고 소화에도 좋지 않아요. 특히 잎채소는 구입 당일이나 다음 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은 껍데기가 깨끗하고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큰 계란보다는 중간 크기가 좋아요. 구입 후에는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두부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을 고르세요. 포장지에 제조일자가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당일이나 하루 전에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상하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해요.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선명한 것을 고르세요. 냄새도 중요한데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생선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이지만 신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식품 보관도 소화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오래된 음식은 장에 부담을 주니까 조리한 음식은 23일 내에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서 무한정 두지 마시고 가급적 신선할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음식을 드실 때는 꼭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끓는 점까지 가열해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품 보관 용기도 중요해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가 좋습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플라스틱과 반응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아주 유용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작은 노트에 아침 식사 후 느낌이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속이 편했다. 어제 너무 빨리 먹었더니 오늘 아침에 속이 무겁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어떤 식습관이 좋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몸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기록할 때는 복잡하게 적지 마시고 간단하게 별점이나 간단한 단어로 적어도 돼요. 좋음, 보통, 나쁨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관찰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 건강과 소화력, 그리고 면역력까지 모두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60대 이후부터는 식사 루틴과 조리법이 정말로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 환자분이었던 박정희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식사가 기다려지고 하루 종일 속이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끼라도 위장을 깨우고 부드럽게 균형 있게 드셔보세요. 처음 며칠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부터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5분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식사하기.
이것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몇 달 뒤에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 내 몸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기분 좋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겁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댓글로도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